네, 안녕하세요. 갑상선 브루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편에 이어 오늘도 갑상선 브루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출간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눠볼 겁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고심 끝에 결정을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책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되게 따끈따끈한 신상인데 여기 앞에 있는 귀여운 표지처럼 책이 엄청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학생들 참고서 같지 않아요? 뭐 학생들이 좀 흥미를 끌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보여서 처음엔 조금 내가 좀 우려를 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귀여운 이미지를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만들어진 거죠.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책을 만든다고 하셨을 때 엄청 반대했거든요. 아니, 요즘 누가 책을 보냐, 요즘 쇼츠 세상이다, 차라리 인스타그램을 하던지 뭐 스레드를 해라 라는 말을 했었는데, 뭐 결국 원하시는 대로 됐어요. 저도 뭐 좀 약간 고리타분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이북보다는 이런 종이책에 가지는 이런 느낌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게감이랄까? 이렇게 좀 뭔가 갖고 있으면 뿌듯한 이런 느낌을 대해서 사실은 책은 나는 살아남을 거라고 늘 믿어요. 근데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게, 저는 아직 손편지를 좋아하거든요. 뭔가 그 종이로 받은 그 손편지에서 오는 감동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 뭔가 책이 살아남는다는 거에 대한 얘기는 저도 동의가 됩니다. 하지만 저도 뭔가 저희 둘이 반대는 했었는데 막상 이제 작업을 하면서 만들어 가다 보니까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게 책이 가지는 매력이에요. 저는 책을 지금 현재까지 의학 교과서 외적인 걸 6권을 낼 때마다 그 뿌듯함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공동 작업을 해서 더 정성이 들어간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영상은 그냥 궁금한 부분을 찾아보려고 해도 좀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책은 또 나름대로 찾아보면 묘미는 있잖아요. 네. 갑상선 브루스 뭐뭐 편 이렇게 치면 나오는. 아, 그래요? 저도 좀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세대라,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세대에 살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이 많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 책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두 분이 노력하신 그런 시간과 그런 자료들이 이 책에 온전히 묻어있는 것 같아서 저는 뿌듯하고, 뭔가 내용들도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 색감을 일부러 굉장히 그렇게 신경을 쓴 거예요.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원래 이제 갑상선 브루스 유튜브나 책도 나와서 이제 연재가 아까 강조한 것처럼 일반인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저희 같은 의사 입장에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굉장히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어려운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때도 그랬잖아요. 박종선 쌤 촬영할 때 그게 무슨 뜻이에요라고 화를 내면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의학 드라마 보면은 막 자기들끼리 어려운 말 쓰고 하는 게 대사로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눈높이를 우리 환우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일반인의 시각으로 맞춰서 잡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연지 봅니다. 역할이 아주 중요했죠. 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쓸 때 저를 공동 저자로 넣는다 했을 때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저는 사실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쑥스러울 정도까지 됐는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논문을 게재할 때 어토십이라고 그러죠. 저자명을 넣는데 역할이 있는 사람을 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역할이 있으면 당연히 저자로 들어가는 건 당연해요. 그런 뜻으로 당연히 들어야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갑상선 브루스라는 책은 두 분의 전문의의 전문 지식과 일반인인 저의 MC 연지의 눈높이에 맞춰서 풀어낸 뭔가 완벽한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스승님이신 박정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 우리 박 교수님도 같이 유튜브를 찍고 촬영하셨는데, 갑상선 바로 알기 유튜브 내용은 일반인이나 이제 환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의사들이 이 내용 공부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전문적인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여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사실 학술서적으로 봐도 손색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정말 최근에 그 학술적인 진보도 들어와 있고 정설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딱 그래서 증명된 내용을 다 담은 거죠. 네. 뭔가 이게 제 전공 서적이면 전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전공 서적이라 하면 진짜 무겁고 좀 맞아요. 벽돌 같고 딱 봐도 읽기 싫은 그 바이블을 풍기는데 사실 이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이 귀엽게 만들어졌잖아요. 여기 캐릭터들도 보면은 이제 저 장항석 교수님, 장호진 교수님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뭔가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또 이것도 포인트예요. 이것도 하나의, 그쵸? 이 캐릭터를 만들어 놓자는 건 이제 출간인의 생각인데요. 사실 이게 우리 집안에서 다 해먹은 거잖아요. 그 출간인은 제 사촌 동생이에요. 그 장호찬이라고 아워키 출판사 대표인데. 아위키요. 아위키. I'm sorry. 이 친구가 원래가 또 웹툰 작가예요. 그 친구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서도 지금 이 계통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소위 뭐 골드핑거라고 뭐 금손 작가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요 3명 우리 캐릭터를 만드는데 되게 고심을 했대요. 머리숱도 별로 없는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썰이 있어요. 저희 이제 장호찬 대표님께서는 예전에 장항석 쌤이 쓰신 웹소설 타이틀도 이제 그려줬다고 들었어요. 론 블레이드라고 이거 그려줬죠. 이제 저희 삼촌이 좀 귀엽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파들도 되게 귀염귀염한데 전 좀 의아했던 게 제 캐릭터가 뭔가 저 같지가 않은? 전 이제 좀 까만 머리고 이러니까 뭔가 저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머리색이 약간 오렌지빛이어서 이게 MC 연지가 맞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듣기로는 세 사람 캐릭터를 잡고 이제 차별하는 과정에서 캐릭터라는 것의 특성상 얼굴을 아주 다르게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머리 모양에는 강조를 뒀다고 해요. 웹툰 작가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비슷한 구석이 많아서 얼굴을 차별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처음 할 때 머리 노란색 아니었어요? 그 처음 영상을 보시면 이런 모습이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표가 만든 사파의 가치는 또 있죠. 이게 어려운 설명이 필요한 장면이나 암 진행 같은 거부감 있는 장면들을 거부감 안 생기게 이해가 잘 되도록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으로 설명을 좀 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를 그러니까요. 때려잡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로 이제 표현한 거죠. 그리고 표창 팍 던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방사선 요오드 치료 이런 것도 뭐 미사일처럼 이렇게 암세포를 찾아내서 파괴한다는 의미로 꼭 주사기가 날아가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아주 수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스캔도 귀신같이 찾아낸다 이런 거를 뭐 하는 건 참 참신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채소 침습 수술법 요거 하는 것도 뭐 적절하게 이게 지금 잘 표현을 했던 것 같고 이 그림도 장선생님 원래 그리신 건데 술 범위를 나타낸 그림을 이제 장호찬 대표가 다시 그린 거고. 제가 듣기로는 장항석 교수님의 그림도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연세대학교 바로 끄덕이는데? 보통 아닙니다 하는데 바로 예전에 그 연세대학교 외과 그림 다 장선생님이 그렸다는 거 오. 하고 요즘처럼 이제 이게 컴퓨터 작업이 아니고 직접 스케치하고 채색하고 해서 그리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요즘 이런 건 안 그리시죠?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배워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또 아무튼 이 책에 나와 있는 수제 그림은 또 다른 분의 작품이라고 또 들었어요. 요 그림은 이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수술실 전담 간호사고요. 김혜림 쌤이 그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그림은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우리가 갑상 기능 항진증에서 그 수술하는 걸 아주 절묘하게 잘 나타낸 그림이에요. 너무 잘 그리셨다. 근데 거기 또 사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주 배드한 사연이. 아니 이게 김혜림 쌤인데 그 아이의 해예요. 해림인데 나는 해림으로 잘못 알고 있었네. 그래갖고 내가 그 이름을 김혜림 쌤 감사합니다를 올렸는데 간호쌤이 좀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안 좋죠. 저 교수님 사실은 제 이름이 그게 아니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초판에 지금 이미 찍혀 나온 건 어쩔 수 없는데 나중에 이제 다음 판에는 교정을 해드리기로. 정말 최악이네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초판이 다 나가면 다음 판에서는 교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초판은 언제쯤 다 나갈까요? 거의 지금 소진 다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김혜림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박정수 교수님 말씀을 또 잠시 하셨었는데 그거 뭔가요?
이 책이 그냥 세상에 떠도는 일반 건강 관련 책들하고는 무게가 다르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 스승님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실제 MC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이 단순히 귀엽게 만들어진 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책은 아까 장학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뭐 전공 서적급 정도의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천사를 또 써주셨어요. 박정수 그렇죠. 교수님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지식을 환자의 눈높이에서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두 사람의 오랜 고민과 진심이 이 책 한 권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마추어의 어설픈 지식이나 과장된 광고가 아닌 지난 수십 년간 수술대 앞에서 환자들과 함께 싸운 두 명의 베테랑이 온몸으로 체득한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부디 이 책이 갑상선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는 가장 친절한 지식의 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수님의 뭔가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박종쌤 얼굴도 되게 딱 이게 인자하게 이렇게 나왔죠. 박정수 싫어하실 것 같은데. 박종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날카롭고 그렇죠. 이게 무서운 이미지였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온화해지시고 막 그냥 할아버지 같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한 번도 날카로운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당해본 사람들만 아는 그런 게 있죠. 박성주 교수님께서 내가 출간한 책의 추천사를 여러 군데에서 해주셨어요. 또 힘든 스승님을 그렇게 괴롭히시는군요. 그리고 사실은 그 박종쌤이 여기 책에도 나오기도 했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하셔서 공동저자를 올리고 싶었는데 이건 고사를 하셔서 제가 추천사만 좀 해서 올린 거예요. 그렇게 뭔가 많은 분들의 노력과 그런 정성이 모여서 이 책이 탄생할 수 있었는데 근데 두 분은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이 책에 실제 실천해야 할 식단 그리고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 실질적인 내용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뭐 걸까요? 입원할 때 뭘 준비해야 되고 또 술 준비는 어떻게 하고 방사성 요도 치료할 때 주의점 뭐다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쵸. 실제 상황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두 분이 뭔가 교과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뭔가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셨던 날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또 뭐였을까요? 이게 그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환자를 보거나 환자들을 이렇게 케어를 해보면서 보면 그게 틀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너무 교과서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즉 말하자면 환자를 많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이 있을 거라 그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뭔가 책으로는 알 수 없는 뭔가 직접 경험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저희 책에는 담겨 있다는 거. 뭔가 교과서를 바꾼다는 건 전 사실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런 방향이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장한석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이게 이제 역사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도입 부분에 암 부분하고 정말 지겹네요. 여기 초반에 암 있는 부분에 보면 독일의 모시 대학이라는 데서 히드라를 주사해봤더니 심지어 이렇게 하등 동물인 히드라도 암이 있더라. 생명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다세포 생명체가 되는 순간 암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또 내분비학과 역사 부분도 좀. 그럼 그 MC는 어떤 게 또 좋아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어때요? 이제 약간 저는 좀 쇼츠에 절여진 요즘 아이로서 저는 좀 결과가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고 뭔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저희 유튜브 채널의 특징인 체크리스트 부분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끝에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고 할 때 저는 이런 요약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도 흔한 유튜브 채널이 되지 말자는 생각으로 그런 강조점, 차별점을 두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한 것이죠. 네. 저도 사실 처음엔 너무 하기 싫고 반대도 많이 했는데 막상 이렇게 멋지게 책이 나오니까 또 뿌듯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학생분들, 펠로우분들도 많이
읽어보세요. 교수님께 이제 펠로 수련 마치고 독립을 했는데 네. 막상 이제 외래를 보는 경험이 없는 거죠. 환자 볼 때 이런 경험 축적되지 않아 있으면은 굉장히 고생을 해요, 처음에. 그렇죠. 머릿속에 지식은 있는데 환자가 이런 증상을 말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대다수의 전공을 하고 바로 필드에 나간 사람들은 처음에 다 그걸 느낄 겁니다. 장학생도 아마 느껴지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환자들의 수술 전 관리, 수술 후 관리, 치료 수립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이 책이 갑상선 전공자들이 봐도 무관한 책이라고 하니까 뭔가 교수님에게 여쭤보기는 좀 혼날 것 같다 하면 책을 한번 보세요.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텐데 나비님들 저희 채널을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뭔가 감사 인사를 드릴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오늘 그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책 갑상선 브루스에 대해서 쪽집게 과외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일명 책털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더 뭔가 좀 쏙쏙 필요한 내용을 짚고 진례들을 더 넣어서 좀 더 풍부한 내용으로 가져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기대해 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